안녕하세요. 전투 육아 중인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아기들 악마의 병 중에 하나가 수족구인데요. 그래서 오늘 수족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구 같은 경우는 물놀이가 시작되고 여름이나 초가을 이제 물놀이 하는 직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어린이집 보내면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수족구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들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어, 대역병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아팠는데요. 뭐 2년, 3년 정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 사이 안 일어났던 모든 병들이 다 올 정도로 대역병의 시대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는데 뭐 아데노바이러스, 수족구, 뭐 독감, 폐렴 다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초에 이제 보통 여름에 많이 걸리는데 올해는 봄에 저희 애들도 다 수족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하는 경우는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니고 베트남에 있긴 하지만은 베트남 가서 계속 물놀이를 했는데 1년 동안 4번 애가 1년에 4번 수족과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걸렸다고 우리 어렸을 때 수도처럼 한 번 걸리면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걸려도 또 걸리고 걸려도 또 걸리고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악마의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뭐 제가 왜 악마의 병이고 최악의 병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족구 같은 경우는 매년 일단 유행을 하고 걸려도 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조금씩 커지는 5살, 6살, 이제 뭐 7살 정도 되면은 수족구가 걸리는데 이 미비하게 온다고 합니다. 입안의 수포도 작게, 이제 손발의 수포도 작게. 그래서 이제 유치원생들이 걸리는데 크게 안 아프고 지나가는 거고요.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 크게 앓고 열도 많이 나고 이제 기포라 이제 수포 같은 경우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이 피해가 조금 크고 많이 아프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수족구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손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온몸에 수포가 나고 좀 심하게 왔었고요. 이게 목에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애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못 먹고 목에 수포가 생기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링거를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에 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애들이 밥을 안 먹게 되면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족구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엄마 아빠들이 먼저 딱 느낌이 옵니다. 이게 손이랑 발 이렇게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요. 수포가 생기고 목을 열었을 때 보면은 목 안에도 입 안에도 이제 수포가 구내염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몸 안에도 수포가 다 잡힙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대충 수족구라 보시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들도 결국 손과 발의 물집이랑 이제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수족구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수족구 같은 경우는 이게 수포가 터졌을 때 염증이 이제 염증으로 번져가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만 않으면은 이제 생겼던 수포는 흉은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끓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흉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고 같은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연고를 좀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그 하얀 색깔 이제 조금 상처 아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면 애들이 이제 좀 안 끓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입안에 수포가 생기면서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이제 계속 열이 고열로 이제 가는 증상인데요. 이게 저녁에 이제 고열이 난다고 해도 응급실에 가보면은 2세 미만, 3세 미만까지는 응급실에 있는 분들이 처치를 못합니다. 결국 링거 한 대 맞추고 이제 링거로 해가지고 열을 낮추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통 아기들이 열이 나면은 저녁에 이제 그 해열제 계통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구비를 하셔서 보통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브루펜 요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 2개 정도는 최소 구비를 하셔가지고 교차 복용을 하고 교차 복용을 해도 열이 안 떨어지면은 미지근한 물로 닦이고 미지근한 물로 닦여도 열이 안 떨어지면 찬물로 닦이고 이렇게 해서 열만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수족구나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는 응급실을 가는 건 사실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뭐 경험인데 제가 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아기를 놓게 되면은 제일 처음 많이 연락받는 게 형님 아기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응급실을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결국 집에서 딱 끼고 해열제 먹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들 똑같습니다. 수족구도 저녁에 열이 오른다고 해도 뭐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열만 조금 낮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족구가 걸리게 되면은 보통 4일에서 일주일 정도, 4, 5일 정도가 가장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등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면은 2주, 짧게는 일주일, 뭐 보통 한 10일 정도 되면은 애들이 다 완치가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 증명서가, 완치 확인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소견서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수족구가 이 정도가 지났으니까 다 나은 걸로 간주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등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치 소견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완전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심하면 2개월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전염성 제일 강한 시기가 보통 한 일주일. 그래서 뭐 구내염이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애기들이 이렇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좀 케어하시면은 조금 더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올만 오고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다 입으로 구강기 때 입으로 다 가고 옆에 하기 때문에 전염 자체도 똑같습니다. 침,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아기들이 어린이집 갔을 때 형아들은 이게 정말 작게 수포가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돼서 아기들은 이게 크게 와서 수족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거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 잘 씻고 이제 마스크 하고 뭐 대소변, 기저귀 같은 거 아기들이 걸렸을 때 결국 어른도 없고 이제 형아나 누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 했을 때는 손 꼭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기침이 나오면 입 막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뭐 전염은 안 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결국은 호흡기 전염, 그 다음에 대변으로 전염. 그렇기 때문에 손 깨끗이 아기들 꼭 씻게 해주고요. 정말 심한 경우는 뇌염이나 심근염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족구가 왔는데 두통, 구토 이렇게 이어지고 애들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의식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만 나고 애들가 괜찮다. 그러면은 집에서 열 떨어지는 쪽으로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한테도 옮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도 좀 조심을 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내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인데 뭐 조카가 수족구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아기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걸리면은 엄마가 걸리고 완치가 되고 나면 면역성이 반드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걸렸을 때는 엄마가 걸렸을 때는 조금 출산을 늦추던지 해서 면역성을 받아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족구가 아기들한테 정말 힘든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걸렸을 때 정말 좀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기도 계속 칭얼거리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조금 그게 오죠. 그래서 아기들이 아프면 항상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는데 수족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좀 심하고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허벅지 사타구니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손톱 발톱이 다 빠졌었어요. 특히 둘째가 좀 심하게 왔었는데 너무 심해서 저희가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병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족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족구는 안 걸리면 좋겠지만은 어린이집 보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처음 걸렸을 때 조금 초기 잘 해주시고 이게 크다 보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첫째랑 둘째가 같이 걸렸는데 첫째는 정말 작게 왔고 둘째는 정말 심하게 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면역성이 갈수록 이 수족구에 대한 면역성이랑 이게 갈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게 짧게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도 6살, 7살이 지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걸렸을 때 일단은 조금 조심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에 이게 수포가 생기고 목이 아픈 거는 찬 거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갈아서 먹이셔도 되고요. 과일 같은 거 이제 시원하게 한 다음에 갈아서 먹이면 음료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큰 아기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제 애기들 먹는 비타민 같은 거
이제 수액으로 된 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그런 것 좀 얼려서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어떻게든 먹이시고 열만 안 나면은 집에서 충분히 케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처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응급실을 가든 큰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아할 때 정말 힘든 게 아기들 아플 때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기가 아프면은 결국 첫째가 아프고 둘째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세 명이 같이 세트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는, 왜냐면은 아기들이 계속 아프면은 부모님들이 결국 잠을 못 자죠. 그럼 부모님들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럼 아기들이 좀 낳을 때 되면은 부모님이 아프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아플 때도 부모님들 건강 꼭 챙기시고, 비타민이라든지 챙겨 드실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기셔서 조금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면역력 관리 잘 하셔서 아기들 충분히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들이 아프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케어를 하는데, 저도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하고, 2시 이후에는 이제 와이프를 깨워서 이제 와이프가 그 다음 아침까지,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애기들 케어해주고 출근하고,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조금 잘 맞추시고 서로 간의 역할을 조금 맞추시면은 면역성도 좀 챙기고, 너무 아픈 이 조금 비상이 걸린 시기도 조금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하다 보고, 이게 뭐 네 일이고 내일이고 나누기보다는 같이 조금만 양보를 하고 좀 고마워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족구 걸렸을 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아기들 흉 안 지게, 그 다음에 안 끓도록 하고, 수포 같은 거 났을 때 좀 시원한 걸로 이렇게 주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족구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아기를 키우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웠던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알림, 구독, 좋아요 꼭 요청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